(2022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비로소 정권을 교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군 장성 인사에 이어서 국정원 간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 간부 인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권력기관 구조조정인가 개혁인가 그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정보원 해체 수준으로 흔들어 버렸죠. 경찰 국수본으로 해서 쪼개놨었죠. 군도 이간질 시켜놨었죠. 친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과 내통하기 위해서. 그 뒤끝을 끊기 위한 작업이 이제야 3분의 2쯤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군이 일단 먼저 마무리됐고 워낙 급하니까 이제 국정원을 간신히 끝내는 것 같고 경찰 고급 간부 인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언론에 따르면은 최근 국정원이 2상급 인사를 했습니다. 고급 간부들이죠. 이 과정에서 2상급 간부 100여 명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들은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사군 이충 군주를 충성으로 모셔라 이게 옳은 건지 그거는 봉건국가에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공화국에서는 사국 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보직 해임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나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엔 공무원 보직 해임하면 바로 나갔는데 연금 때문인지 뭔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군과 비슷해서 버티면은 계급 정년에 따라 해임이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아주 국정원이 늦게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국정원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고 흔들어 놨다는 거죠. 최근에 문재인 씨가 서훈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서 그는 대북 전문가고 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참 그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문재인과 그를 아바타로 내세워서 북한과 내통하고 싶은 사람들은 라인이 부족해요. 국정원이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해도 국정원이 띄워야 되고 북한과 내통하려고 해도 국정원이 띄워야 되는데 결국 칼은 살인자가 쓰면은 살인 도구고 요리사가 쓰면은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죠. 국정원은 칼입니다. 근데 칼인데 그 칼을 잘 들었다고 문재인 씨는 칭찬하는 건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칼이야 인격이 없지만 칼은 사람은 인격이 있죠. 스스로 출세를 위해서 살인자의 칼이 된 대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정원 간부들, 군 장성들, 경찰의 간부들 뭐 사적으로 이리저리 압니다. 그리고 저도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조직 생활하면서 겪은 바도 있고요. 참 고통이 진급입니다. 사람의 욕망 중에 식색수,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수면욕, 이건 본능이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만큼 강렬한 게 한참 사회생활을 할 때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죠. 30대, 40대.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특히 사내 녀석들은 더 강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대장 돼보려고. 나는 아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내 하는 사람들도 진급시켜준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적이고 또는 정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수행한 다음에 진급을 해서 명예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유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왜 나가 시켜서 했는데 이런 싸움이 벌어지죠. 국정원이 이게 심각했습니다. 왜냐? 서훈 씨가 이끌면서 워낙
북한 내통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를 자르느냐. 그래서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고 거의 5월에 바뀌고 4개월이 지난 9월에야 1급 간부 20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단장급, 처장급 인사에 들어갔는데 이거 저항이 대단히 컸죠. 1급은 정무직이라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정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2, 3급은 계급정년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 버티고 있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다. 이 공기업도 그렇고 정부 조직 보게 되면은 인사 때 자기 불이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합니다. 진짜 로비합니다. 저같이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처박아 두는데 그러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진짜 열심히 합니다. 1급을 20명 내보내고 나서 2, 3급 100명을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 어디 뭐 교육이나 내보내서 정년까지 있으려면 있든지 말든지 두는 거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공수사하고 해외에서는 대북 공작 파트 일했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불이익을 줬죠. 그게 불똥이 튀어서 국군 정보사에서도 대북 공작했던 사람들이 아주 손해를 보고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사람, 특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가게 되면 또 박지원이 또 지역 색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쪽 사람들이 붙어갖고 뭐 해먹고 참 심합니다. 근데 국정원의 인사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김규현 씨가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한 게 우선은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작년이 겁니다. 21년도 가을에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 감찰실장을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석범 변호사를 시켰습니다. 이석범 씨는 정혜국 씨가 이끄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저는 국개발이라고 약칭하는데 거기가 들어가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보겠다, 뭐 했다, 뭐 과거 사건 다 조사하겠다 한참 뒤집을 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을 했던 최영권 연세대 교수, 뭐 등등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이석범 씨를 문재인 정권이 막판에 감찰실장으로 임명했죠. 그 감찰실장은 우리 공기업에 가게 되면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그 사장과 같이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자기 조직은 약하지만 사장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들여다봅니다. 마찬가지로 감찰실장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 걸면 잘 안 들죠.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은 감찰심의관이라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부장검사 출신 최 무슨 검사를 파견받아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뭐 등등 남북 문제에 관한 것들을 조사하게 하고 그거를 실행하거나 했던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온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장도 임명했지만 조상준 변호사를 기조실장에 임명했습니다. 기조실장은 또 강력한 자리입니다. 이게 국정원에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데 조상준 실장하고 김규현 원장하고 충돌이 있었는지 조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버렸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난 시켜서 한 건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인사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 내부 투서도 굉장히 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는 뭐 누구와 가까워서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제서야 마무리된 거죠. 지금 이석범 감찰실장, 민변 부회장 출신이 감찰실장을 그만뒀다라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는 국정원 정상화가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국정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취재해 보면은 국정원 대공 수사하는 사람들은 북한 간첩들이 와서 살해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를 늦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알려지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이런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북 공작하는 사람들은 더 얼굴을 감추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북한 공작원들이 오면 몰래 찍어갖고 자기들끼리 나눠서 갖고 있으면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 상대로 테러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또 반대로 북한 조직은 굉장히 국정원을 파고들기 때문에 국정원 사람들의 자연 정보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역공을 해가지고 역영공작을 해서 거꾸로 이제 이런 겁니다. 100% 순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80%는 국정원에 충성하면서 20%는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하지만 그게 사실은 치명적인 간첩행위죠. 그런 식으로 협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과거의 부풍 사건, 총풍 사건 쭉 보면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아, 저게 문제구나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잡아갖고, 그래도 국정원 직원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가 보이니까 100% 빨갱이 짓은 안 하죠. 50%는 보수적인 하면서 50%는 시키는 대로 한다면서 북한하고 협상하면서 뭐 계속 뭐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통하자 이러면서 우리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좌파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게 진짜 좌파죠. 치명적인 좌파죠. 그런 세력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국정원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50% 이상은 대한민국 위해서 헌신했다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 이상급 직원들은 나이 한 50 초중반일 테니까 아이들 대학 가야 되고 나가지 못한다고 버티죠. 국정원에 있으면요 봉급도 많고 공무원이나 외교관 하면요 봉급도 많고 대기업 간부 이상으로 잘 삽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죠. 나가봐야 춥고 배고프지. 그래서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가 국정원의 그런 자들을 좌경으로 보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 나가고 버티고 지금까지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감찰 심의관이 들어와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면서 박지원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 이제 고발했던가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석범 나가라, 촛불 반란세력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치명적인 문제는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던 정해고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만들었던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국개발입니다. 국개발. 이거는 그때 들어간 사람이 이석범 지금 감찰실장 그때는 민변 부회장 지냈죠.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변호사 허태 국가정보학회장. 제가 국가정보학회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국가정보학회가 제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학회가 현실 세계를 제대로 아느냐 늘 의문입니다. 저는 기자를 하기 때문에 현실도 보고 또 학자 세계도 보는데 학자 세계가 많이 늦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 고집을 부리면은 그러면 편벽된 생각을 갖습니다. 허태 회장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는 있습니다. 국제정치학회장제는 김유은 씨, 고유한 동북대 북한학과 교수, 이분 아주 유명하죠. 최종건 연대 정외과 교수,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뒤집어놨었죠. 그래서 그때 국정원에서 많이 해직이 됐고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가끔 만나서 그런 문제구나 하는데 5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북공작팀은 거의 와해가 되고 뭐 참 국정원 당한 거 보면 그런 거 비하면 신문사가 훨씬 나아요. 외풍을 안 받으니까. 이 정혜구 씨는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이사장에 갔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도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들어도 안 나고 이석범 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정권하고 완전히 색깔이 다르지만 여전히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에서 신영복 보안법 위반자의 글씨로 초석을 세우고 이제 그게 다시 옛날 거로 환원되긴 했지만 참 그래 국정원이 아니라 내통부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이 이제 인사를 했고요. 요거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군에서 준장까지 인사가 있었는데, 군도 사실은 서욱 같은 분이 장관을 하면서 참 문제였죠. 총장들도 문제가 있었고, 약했고, 뭐, 지난번에 있었던 총장 인사가 제대로 되느냐는 별건인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차기 총장이 될 수 있는 중장, 소장, 준장 인사가 중요한데,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관이 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 아닙니까? 두 군데를 마무리 지었고 국정원 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아마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질될 거예요. 그 이제 후속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하느라고 상당히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임명 그 사람 체크하는 게 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금 아주 굉장히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경찰이 집중하는 모양이에요. 윤 대통령이 이제서야 국가를 운영하려면 뭘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신 것 같아요. 처음엔 검찰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해서 검찰은 지금 그런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의 지금 조금 단견은 민정수석을 없앤 거죠. 민정수석이 있었으면 그걸 처음부터 죽어나갈 텐데 없애버렸으니까 군, 검찰, 경찰, 국정원 통제할 기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법무부에 이제 이 사람 신원 조사하는 걸 했고, 거기에 또 민주당은 참 윤 대통령이 모르니까 좋다고 그거 할 때 막 반대했죠. 민정수석 없앤다고 할 땐 속으로 좋아하다가. 지금 국정원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가기관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조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사군 이충했던 사람들, 그 북한하고 50%는 애국하고 50%는 시키는 거 하면서 북한에 협조한 사람들이 내가 애국해서 하고 버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계층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 쓸 때 검증이 안 되면 문제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검증을 하지만 국정원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직에 가게 되면 FBI가 조사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사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FBI가 합니다. 하는 게 맞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있지만 국정원도 신원조회 해야죠. 북한하고 대학생 때 뭘 했는지 다 봐야죠. 그 숨어있는 1%가 북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나면 갑자기 10, 100 쫙 커집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던 그 좌파들이 북한하고 선이 끊어지면 다 저와 같은 사람으로 평범하게 민주시민으로 사는 척해요. 그 때가 오면 확 나오죠. 숨어있는 좌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항상 사찰을 하니 뭐하니 떠드는데, 사실은 좌파들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커트해내야죠. 속아내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과 그리고 이재명을 내세워서 아바타로 내세워서 집권하려고 했던 주사파, 친공세력, 그 다음에 그들의 이중대가 이끌고 있는 일중대, 이중대라고 하는 명문대학 사람들은 정치권으로 운동권들이 다 이동을 했고, 그 다음 대학들이 이제 출신들이 인노총에 가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 잡아내야죠.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이 주말인가요? 축구하던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부 등 장관들을 불러 저녁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 밥 먹는 게 별것도 아니고, 여당이면 불러 밥 먹는 게 별것도 아니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밥을 안 먹었잖아요. 혼자 먹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저도 어릴 때 이 선배들을 이해하고 하는 게 회식 자리였잖아요. 술 먹고 과다하게 취해서 막 그러면 힘들어서 도망다녔지만, 그런 데서 일과 관계없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보면 배우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못 해갖고 마지막에 보호해줄 세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화물연대에 대해서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나가니까 지금 지지율이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리얼미터가 12월 첫 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조사해 보니까 긍정이 38.9로 나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어정쩡하게 있을 때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20%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물론 이제 말년되면 추락하겠지만 그건 뭐 두고 봐야 되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어있는 좌파, 반은 우파고 반은 좌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회색, 그레이. 네. 아주 새빨가면 그건 누구나 알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양다리에 걸치는 세력. 사기도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 자들 속아내야 되죠. 물론 100% 파랭이로만 가도 그것도 위험합니다. 아주 원리주의자가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정치공학적인 이야기고, 하여간 그레이가 위험합니다. 그런 세력들을 속아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군에 이어서 주요 간부 인사를 했고 경찰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이 북한과 내통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그걸 이제 조국을 내세워서 민정수석 내세워 하려다가 했죠. 조국은 법무부 장관 내보냈다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고. 그 문재인의 뒤끝이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그 뒤끝을 끊어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